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세 번째 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재판은 증인들을 정하고 스케줄에 대한 그런 상의가 있었던 그런 이제 출두였었고요. 두 번째 재판은 우리 보좌관의 친구가 한 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좌관이 자기 여고 동창인 친구와 함께 이제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그 보좌관 친구가 모든 전화를 녹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놓는 친구였어요. 그 녹취가 이제 다 압수가 됐는데 그 녹취에 이제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무슨 산삼 깍두기를 먹는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보좌관들이 얼마나 따라가기 힘든지 이런 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일을 저질러 놓는다라는 것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고 동창하고 가서 자기 상사 욕하는 거 그걸 누가 그런 게 노출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나온 걸 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재판이었고요. 이제 이번 재판은 목포시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은 5명이 나오는데 제가 3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 사람은 제가 한 명은 본 적이 있고 한 명은 전 시장이에요. 이 5분이 나오는데 제가 신청한 증인은 아니고 이 검찰 측에서 이제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목포시는 그 억지스러운 보안 자료를 이들이 보안 자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 증언을 끌어내는 것이 이제 그 검찰 측의 시도일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이 보안 자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의 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이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3명의 좀 하위직 공무원들, 목포시에 이제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무 담당자였고 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보안 자료일 수도 있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료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대외비도 찍히지 않고 비밀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유도 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보안 자료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검찰 측이 자기들이 믿고 그렇게 검찰 측의 증인으로 부른 것 같고요. 그 위에 한 분은 저는 이분도 얼굴을 한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전화도 이 모든 사람이 전 시장님 빼놓고는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보안 자료를 시장이 동네 카페에서 저한테 전해줄 때는 이분이 도시재생과 당시 과장이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때 따라왔던 분은 국장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시 도시재생과 과장이었고 나중에는 국장이 돼요. 시장이 바뀌고 더 승진을 해서 국장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언론에 나와서 그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이 검찰 조사를 먼저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그 유도 신문을 거쳐서 이것이 보안 자료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고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어서는 안 될 자료다라는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검찰 조사를 2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시끄러워졌을 때 이분이 한 2달 정도 뒤에 이것은 보안 자료 아니다라고 목포 MBC랑 인터뷰를 합니다. 강하게. 그리고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이 직위 해제가 돼요.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이분이 이번 재판에 나옵니다. 굳이 보안 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목포시장 전 시장인데 이제 이때가 참 재밌는 게
이분이 박지원 의원 쪽에 민평당, 그때는 국민의당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러 목포를 내려갔죠. 그때 이제 그 전남 예총 회장이 초대를 해서 거기 한평, 나주, 목포 뭐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여수랑 이렇게 돌았는데, 그때 목포를 갔는데 그때 그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그 이제 공청회 같은 거를 하는 날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박지원 의원이 직접 그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예술가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비서들이 전화를 하거나 해서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거기를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하루 강아지가 법무사인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어디 초선 의원이 어디 감히 목포에 내려와서 내 지역구에 내려와서 사람을 모아? 뭐 이런 거였겠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그 목포는 취소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 걸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실제 오기로 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적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 날 제가 우리 소영이가 산 집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집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집이 얼마다 해서 이걸 바로 사자라고 소영이한테, 너 돈 얼마 있니? 나머지는 고모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보안 자료라고 했던 것이 우리 소영이가 그 뒤로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산 집, 또 한 집에서 3개 1억 6,700만 원을 세 집을 샀는데 이 모든 집이 보안 자료라고 5월 18일 날 전했던 이 날짜보다 전이에요. 그래서 소영이는 차명이 아니라고 됐고요. 그 뒤에 산 창성장만 차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소영이 집을 사고 몇 번을 주말이면 이 목포를 내려갔는데 한 번도 시장을 안 만났어요. 근데 그 시장은 제가 그 예총에 관련된 그 모임 때문에 목포를 간 걸 알고 있고 한데 당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대통령 후보를 돕는 사람이었고 자기네는 그때 안철수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뽑히는데 1등 공신을 하신 그 후보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질 않았어요. 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그런데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분명히 그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목포를 드나드는 거를 저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을 시켜서 내가 가서 시장님을 한번 뵙고 싶다라는 그 전원을 남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게 5월 12일이에요. 5월 9일 날 당선되고 12일 날 가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몇 가지, 5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목포시에 있는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공예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세월호가 그 북항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인가? 거기에 세월호가 이렇게 세워진 상태를 이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이었죠. 거기 들어오게. 그래서 거기를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자. 신앙에. 그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적산가옥들 너무 아깝다. 이 목조 주택들을 좀 살려보자. 우리 조카는 여기에 벌써 올 연말이면은 목포 시민이 될 거다. 목포 시민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유권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이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포 시민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였더라? 5가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제가 이제 12일 날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10몇 명이 들어와서 의자도 없어서 다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메모를 하면서 각자들이 이걸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5월 18일 날 광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내려가는 날 모든 국회의원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갔다가 여기 그 세월호를 돌아보겠다고 해서 10몇 명이 또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 시장님이 우리 보좌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오신다는데 잠깐 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했더니 식사라도 좀 하고 싶은데 해서 시간이 안 됩니다. 했더니 잠깐 차례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손소영 갤러리 근처에 조그만 커피집으로 이분이 와요. 직원들 2-3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 보안자료 그 유명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이제 나중에 목포시가 압수수색이 돼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제가 5가지 얘기를 했던 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니까 밥도 못 먹고 잠깐 있다 간다니까 그냥 그 중에서 자기들 관심사 도시재생이에요. 이것만 들고 그걸 복사를 해갖고 따붙여갖고 갖고 온 거죠. 그게 5월 18일 날 그분이 이거를 해서 지난번에 다스베이다에서 제가 보안 자료라고 나눠드렸던 그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보안 자료냐 아니냐를 이번 제 재판에서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다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선택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전 시장이나 전 국장이나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얘기들 이것이 보안 자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또 반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이 월요일 날 2시에 제가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날 이 얘기가 나오면 또 무슨 뭐 또 언론들이 나서서 또 이러고 저러고 떠들면서 이것이 보안 자료다 아니다. 뭐 시끄럽겠죠. 근데 제 재판에 있어서 이 보안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이 보안 자료라는 것만 아니라고 판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5월 11일 날도 공청회에 나갔던 거고 4월 달에도 기사까지 나가서 언론에까지 노출이 됐던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것이 공청회는 있었지만 다른 시민들한테는 나간 적이 없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대로 또 이것이 보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날 재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내일이죠. 내일 이제 2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은 뭐 어차피 지루하게 계속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3년 안에 끝나면 대법원까지 잘 끝날 것이고 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그냥 결백을 밝히면서 나가는 뭐 시간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제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여러분들과 소통의 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직을 떠나더라도 이 제 재판에 관련돼서나 또 도시재생이나 항만재생 그리고 무형문화재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끈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판 결과에 나오는 이제 기사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바로 여기 와서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왜곡된 보도가 있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또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와서 못하고 국회에서 하겠죠. 여기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국회에 가면 이제 공개 방송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